자,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열에 대한 내용인데 두 번째는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등차 등비 수열이 아니에요. 등차 등비라는 수열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질에 따른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없으니까 나는 해석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야. 그럼 수열의 내용이 뭐야? 방법은 딱 하나. 뭐 해야 돼? 퍼포먼스를 보여야 돼요. 그 퍼포먼스는 뭐다? 수열이면 항을 뭐 해야 돼? 나열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테마가 뭐냐면 시그마예요. 시그마. 그러면 시그마가 나왔을 때 아, 수열의 합이구나. 이게 판단을 하는데 현재 이게 시그마가 나오면서 사실은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짧게 보면 세 가지. 아니면 길게 보면 네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가지로 갈라진다는 건 얘하고 얘가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다르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 얘가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보이니까 이 네 개가 다 똑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본질은 뭐다? 네 개가 다 다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가가 바로 변별력이 된다. 그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이 수열의 합 equal 한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건 n의 관계식이 뜨는 거야. n의 관계식.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n의 관계식이 나온다. 어땠을 때? 여기서 합을 말했을 때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나오는 게 SN equal n의 관계식이 떠라. SN equal n의 관계식. 아니면 SN하고 동의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놓고 합 equal 오른쪽에가 n의 관계식이 뜬다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를 아예 항을 다 펼쳐서 A1, A2 해가지고 펼쳤더니 AN까지 합이 바로 뭐야? n의 관계식이 뜨더라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이 테마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뭐다? 시그마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포장지는 합인데 내용은 합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모르면 뭐예요? 합으로 풀려고 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살짝 올려서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얘의 목표는 뭐냐면 합에서 특정항을 발췌하는 거예요. 목표는 합에서 특정항을 발췌한다. 목표는 합에서 특정항을 발췌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n번째 항을 발췌하겠다.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SN equal 그 다음에 AN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일반항을 구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착각을 해서 일반항 공식을 찾아서 그 다음에 문제 풀겠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합의 내용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순식간에 뭐 하겠다? 특정항. 10번째면 10번째, 5번째면 5번째를 바로 뽑아내겠습니다. 라는 게 목적인 거야. 아시겠죠? 자, 대신에 이 내용을 한번 살짝 보면 뭐를 할 수 있냐면 SN이라는 개념이 뭐지? 라고 하면 A1, A2 해서 여기까지 AN-1, AN까지 합이다. 이게 정리돼요. 그러면 이 합의 내용 중 내가 필요한 건 뭐다? 얘만 빨리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요 앞에 거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1, A2 해서 어디까지? AN-1까지. 그럼 이 표현을 우리가 SN-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n번째까지 합이 있는데 그 전번째 항까지 합을 날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하면 빼면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마지막 최종 결과가 SN에서 SN-1을 빼면 n번째 항이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분명히 지금 변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공부하냐 아니면 그냥 공부하냐를 묻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항수예요. 그리고 이 항수를 보면 수열의 항은 제일 작은 항이 몇 번째면 아무리 누가 뭐래도 첫 번째 항이 제일 작은 거야. 그러면 바로 여기가 이 항들이 n번째, n번째, n-1인데 이 n-1이 제일 작으려면 몇 번째 항이 갈까 하면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n-1이라는 것이 1보다 같거나 크다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걸 쓸 수 있는 건 n이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후에서만 쓸 수가 있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 이후를 구할 때는 이거 써도 괜찮아.
그러면 대신에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초항을 구할 때는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러면 첫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는 S1이 A1이다 라는 개념, 모든 수열의 합은 초항부터 출발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n이 1일 때는 이 식에다가 단순하게 1을 넣어서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하는 방법이 이거와 이거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쉬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S 7번째 항 구해줘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어려운 문제 낼 거면 어떻게 하면 돼? A1 플러스 A5가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A1 구하는 방법 따로, A 5번째 항 구하는 거 따로. 이 상관관계에 따라서 얘랑 얘랑은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를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을 애들이 아는가를 묻고 싶어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준다면 살짝 올릴게요. 화면에 잘 보이게. 정리를 해주면 만약 내가 구하는 것이 A1, A2, A3, A4 이렇게 흘러갈 텐데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두 번째 항 이유를 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항 이유를 구할 때는 우리가 SN에서 SM-를 뺀다 라는 개념으로 N번째 항을 구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만약 첫 번째 항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독립적으로 A1은 S1과 같다 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니들이 만약에 시험을 너무 못 봐, 성적이 땅바닥이야, 그러면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단순하게 5번째 항 구해라, 10번째 항 구해라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니들 점수 좀 한번 깎아볼까? 라고 하면은 무조건 A1 더하기 7번째 항, A1 더하기 6번째 항 해서 A1을 포함한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항을 만들어서 푼다가 아니고 바로 전체 합에서 특정항을 실시간으로 부분 발치하면 돼요. 만약에 7번째 항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초항에서 7항까지 합을 한 후 앞에 있는 6개의 합을 날리시면 되겠죠. 그때는 이제 6번째 항 구해줘 하면, 7번째 항 구해줘 하면은 S7 마이너스 S6. A 6번째 항 구해줘? 그러면 S6 마이너스 S5.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n에다가 그 값을 입력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 우변에 나오는 식이 반드시 뭐가 나온다? n의 관계식을 나올 거야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럼 상대방이 원하는 건 합이라는 말 뜻인 거지 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보통 SN 주고 하면은 오답률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면 교과서의 개념서에 전부 S로 나오니까. 그러면 출제자는 어떻게 돼? 동의어들을 쓰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SM만 합이냐? 시그마나 아니면 항을 펼치는 것도 합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반드시 알아둘 것. 아시겠죠? 그게 이게 수열의 합에 관련된 첫 번째 컨셉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세 번째. 이런 성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성질이니까 살짝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시그마 뒤에 K가 1부터 N까지가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여기에 식이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 시그마 뒤에 합을 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것은 해석 없이 연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해석하지 마시고 연산에만 집중해 주세요 라고 출제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식은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1차식. 시그마 뒤에 여기가 1차식이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 만약에 두 번째 시그마 안에 여기가 지수식이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등비 수열의 합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 중에서 시그마 K에 관련된 거, K가 1부터 N까지 K, 2분의 N, N 플러스 1. 써도 괜찮고, 만약에 K라는 건 1차식이니까 그 자체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건 시그마 뒤에 K가 1부터 N까지 여기에 누가 나온다? 바로 K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인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주의할 것은 이 n이라는 것이 이 값의 이 결과와 동일하다 이게 되는 거고요. 이 식을 쓰려면 반드시 k가 얼마다? 1부터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대신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공식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k 3승이 있죠.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식은 지우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잡다스럽게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분모가 변할 때, 분모의 변수가 존재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숫자를 대입하는데 분모값이 변해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변하는 경우는 연산의 방법은 딱 두 가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분분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화 가능 루트꼴이 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연산할 수 있는 캐릭터는 딱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뭐 그 밖에도 로그에 관련된 걸 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시그마 뒤쪽에 식을 알고 있다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망설이지 말고 이건 연산이다. 해석 필요 없고 항을 펼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현재 보고 있던 문제, 외국원에 봤던 6월걸 우평을 보면 딱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공개할 성질에서 한 문제. 오케이? 근데 여기서 난이도를 좀 올려볼까? 라고 하면 이제 고난이도 킬러 컨텐츠가 나오는 게 세 번째예요. 만약에 K가 1부터 N까지 여기서 식을 모른다면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식을 모른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라고 던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상대방이 문제를 줄 때 어떻게 줄 거냐. 현재 앞에다가 배경을 깔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을 깔아준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수학, 아니면 고1 과정, 아니면 수학원의 다른 파트, 다시 말하면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이런 애들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설정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올 거냐면 상대방이 여기다가 뭐뭐뭐뭐를 AN이라고 하자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분이 뜬다는 거예요. 뭐뭐를 AN이라고 하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네모난, 현재 이 AN, 이 네모난 안쪽을 봤을 때 이 AN이 뭔데 하면은 여기에 AN의 내용을 써준다는 얘기야.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 2차 방정식의 실근 중 양의 실근을 AN이라고 하자. 아니면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대상을 띄워요. 우리가 보통 함수에서 말하면 뭐뭐를 fx라고 하자하고 똑같은 컨셉이에요. 그러면 이런 컨셉이 떴을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번. 배경을 반드시 뭐해라? 정리할 수 있다면 최적화 정리는 꼭 해주세요. 최적화 정리. 보통 이런 경우로 할 때는 여기 위에 뭐 떠 있다? 좌표, 축, 도형, 함수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좌표, 축, 도형, 함수가 뜨면 뭐 해야 돼? 그림을 그려서 배경에 있는 수치와 성질을 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자료 준비 다 끝났잖아? 그러면 그때 이거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두 번째 목표는 얘가 중요한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수열 AN을 구하는 거예요. 수열 AN 구하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한다는 말의 정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식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 자체를 정리했더니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 그럼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N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식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뭘 내겠어요?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우리가 저번에 했던 A의 N제곱근을 풀게 되면 N이 홀수일 때 이런 그림, 짝수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교점의 개수가 매 순간 바뀌겠죠. 그러다 보면 이때는 식을 구할 수가 없고 흐름만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확인할 것은 바로 뭐다? 흐름을 구하세요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식만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한번 설명해 볼게. 잘 봐. 내가 현재 이렇게 숫자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숫자를 쭉 보니까 숫자 나열된 걸 다 읽어봤죠. 그럼 읽어보면은 이 숫자가 어떤 패턴으로 나열된 건지는 알겠어요? 네. 보이십니까? 네. 예. 그럼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엔 1. 그 다음에 얼마예요? 1, 2. 그 다음에 1, 2, 3. 1, 2, 3, 4, 5. 그 다음에 뭐겠어요? 1, 2, 3, 4, 5. 흐름 알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30번째 항이 뭐야 하면은 그냥 이대로 다 써보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세보면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흐름 구하기예요. 근데 대신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일반항 만들어봐. 라고 하면 일반항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 이걸 딱 규정하기 쉽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바로 킬러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수열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수를 나열하세요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수를 나열하세요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나열하는 과정 중에선 최적화된 게 뭐야? 식을 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다 보니까 뭐야?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식은 안 구해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정규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니네는 항상 식 구하는 것만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삼각 자체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킬러가 나오면 와르르 깨지는 거야. 왜 이렇게 푸는지를 모르니까. 말뜻이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할 것. 그러니까 흐름을 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 식을 구해주는 경우도 있고 식이 안 구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당황하지는 마라. 이게 되는 거야. 대신에 내용만 정확히 알면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 마지막에 던져주는 게 뭐야? 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구하시오가 반드시 뜹니다. 그때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이 값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K가 1부터 N까지 AK야 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항을 펼쳐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이 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A1, A2, A3 다 각각 알아와야겠지.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뭐 해야 돼? AN의 흐름이나 아니면 식을 구해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리 알고 있으면 구해놓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몰랐으면 다시 백스텝 밟고 거꾸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의 목표는 흐름 파악인데 목표는 흐름 파악. 목표는 흐름 파악. 그때 가장 주의할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특이사항이 뭐냐? 여기 살짝 3번이라고 좀 적어주고요. 특이사항이 뭐냐? 항의 개수를 확인하세요. 항의 개수. 근데 이게 15개 이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15개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15개 이상이니까 15개 넘어가는 거니까 16개 이상이 나와요. 기준점은 뭐다? 항의 개수가 15개입니다. 내가 만약에 숫자를 나열해놓은 그 모든 경우, 수열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는데 만약 15개 이하를 적는 경우가 나온다면 이때는 명심해야 될 것이 얘는 추론이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예측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수학 문제가 있었냐면 조금 시간이 됐죠. 한 10년 전인데 어떤 문제 나오냐? 보통 이렇게 나온다. 113, 113, 1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그 다음 숫자가 얼마일까요? 여기 3 나오겠죠.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 3이잖아. 그 다음에도 1, 2, 3 나올 것 같잖아. 근데 실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113, 113, 1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화들짝 놀래서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얘를 추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번 나와요. 예전 기출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이스토리나 마라톤 마플을 풀게 되면 이런 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내가 이 지뢰를 피해갈 수 있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연구하는데 역대 모든 평가원 수능 문제 다 계산해 봤더니 그 개수가 최대 맥시멈이 15개입니다. 그러면 15개 이하가 되면은 뭐 해라? 절대로 예측하지 마라. 이때는 그냥 뇌를 내려놓고 다 쓰셔야 됩니다. 15개까지. 근데 만약에 15개 이상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부터 50까지 합.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 합. 이러면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100개를 다 쓸 수가 없는 설정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한다? 우리가 흐름 파악을 해서 추론이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추론 가능. 만약에 100개, 15개 이하다라고 하면 뭐해라? 추론을 하지 마세요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은 뭐해라? 모두 다 적어보세요라는 뜻이에요. 재밌는 건 이제 점심 후에 또 하겠지만 수학적 균합법 점화식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50번장을 구해라 라고 하면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5번장을 주고 8번장이 얼마니?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5번장 줬는데 8번장이 얼마야? 항의 개수 많지 않죠. 차이가. 이거는 다 써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의 내용을 원래는 옛날에는 시그마가 갖고 있었는데 이 특성을 누가 지금 흡수했냐면 점화식이 흡수한 겁니다. 수학적 균합적 성질이. 하지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왜냐면 일단 수능에는 내가 볼 때 올해는 이 컨셉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참고로 여러분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능이 앞으로 한 30일 남았다 하더라도 내가 안 나와라고 하고 검증을 해줘도 믿을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아니면 학교 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이 알려준 것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주는 모의고사라는 문제집들도 있으면. 그러면 네가 올해 나오는 수능 컨셉에 벗어나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들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나온다. 그럼 아무래도 내가 모르고 당하면 불안해져요.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거 나오면 난 어떡해. 이러면 사람이 되게 초조해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알자 이게 되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는 누가 나올 거야? 얘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지금까지 트렌드로 봤을 때 이거 나올 거고 이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안 나옵니다. 특히 강력하게 말하면 이 3번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이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나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경우는 수열의 합의 목적이 아니고 뭐다? 기본적인 합에서 특정 발처리를 목적으로 하는구나. 절대로 그러면 합의니까 이거를 계산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합에서 특정 발처리를 하겠다. 시그마 뒤에 뭐가 있어? 식이 있어. 그럼 뭐 해라? 이거는 묻지 마.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그마 뒤에 A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대방이 위에 뭐뭐를 AN이라고 하자라는 말이 뜬다면 이거는 선 AN 구하기 후 시그마 연산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 AN 구하기 그 다음에 살짝 적어주면 선 AN 구하기 그 다음에 후 시그마 연산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주의할 사항들은 바로 지금 말한 이 과정. 이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있냐? 그러면 AN이 현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안 주는 컨셉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6월고에 2번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알아두자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시그마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앞쪽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AN을 구해라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럼 이 성질 파트의 목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시그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N 목표는 AN을 구하지 마세요가 되는 거예요. 목표는 AN 구하기를 하지 마라. AN을 안 구하고도 시그마에 대한 값을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은 이건 틀리기 쉽지 않아요. 네가 정말 작심하고 틀리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안 틀립니다. 근데 몰라 틀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거냐? 잘 봐두세요. 현재 여기가 이 성질 파트가 나올 때의 특징은 반드시 여기에 첫 번째 줄에 등장합니다. 수열 AN, BN에 대하여. 이게 언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등장할 조건문이 수열이 한 종류면 AN에 대해서라고 등장할 거고 두 종류가 떠버리면 이때는 AN, BN에 대해서라고 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건 뭐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뜬다? 조건문. 그리고 여기에 구하는 값.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오면 푸는 과정이 5초 안에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앞에서는 이게 분명히 했지만 AN, BN이니까 AN, BN의 수열이 있다 이거예요. 식은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앞쪽을 보니까 여기는 뭐뭐를 AN이라고 하자가 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위의 내용에서 AN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얘는 거두절미하고 스타트가 뭐야? AN, BN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N, BN이 뭔데? 몰라. 그런 거 있어. 그냥 넘어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했다는 거는 AN, BN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시그마 성질인데 성질도 많지 않아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 상수 C가 나온다면 이건 계속 뭐야?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C죠. C가 총 몇 번 나오니? 이렇게 나올 거야. 총 몇 번? 항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 나온다? N 곱하기 C야. 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그마라는 것은 뭐냐? 그럼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현재 보다시피 AK 플러스 마이너스 BK인데 여기는 합차 관계야. 근데 시그마 자체의 본질은 뭐야? 합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식을 쪼개서 각각 문제 풀어줄 수 있잖아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뭐가 있을까? 마지막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C는 곱관계이긴 하지만 C는 안 바뀌어요. 그럼 C 곱하기 A1, C 곱하기 A2, C 곱하기 A3니까 나중에 이거는 공통인수로 뽑아줄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면 상대방의 이 조건이나 구하는 값에 누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 각각의 값을 다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정리해봐.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건대 올해 조심스럽게 수능 때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이걸 제일 쉽게 내는 이유가 뭐다? 올해 학생들의 수준이 예년보다 낮다. 점수는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야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제하고 있는 트렌드고 이게 6월과 9월 달에 모두 나왔어. 알았죠? 6월과 9월에 대형 내겠다는 거는 올해 수능 때도 또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준비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1번, 2번, 3번, 4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몇 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2번하고 이 3번.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케이스를 반드시 준비해 둘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만 정리해주면 첫 번째는 수열의 합.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과정에서 특징 뭐다? 합 이퀄 n의 관계식을 준다. 중요한 건 합이 이퀄 n의 관계식이다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마 된 식을 알고 있다면 뭐해라? 연산하세요. 만약에 식을 모르는 경우는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시그마 뒤에 A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AN의 식을 구할 수 있냐 없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구할 수 있다면 이 AN의 식 또는 흐름을 구한 후 시그마 계산을 해라. 만약에 구할 수 없다면 그때는 뭐해라? 시그마 성질로 풀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걸 기준값으로 정리해 줄 것. 아시겠죠? 자, 현장 학생들은 지금 사진을 잠깐 찍으시고 촬영은 끊지 않고 갈 테니까 시간 3초 안에 빨리 찍읍시다. 아니요. 거기 계세요. 지금 그대의 목소리가 여기 마이크에 들어왔어. 됐습니까? 됐죠? 예. 자, 사진 한번 찍읍시다. 찍었고 그러면은 현장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촬영 중에 말을 걸면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가 사적인 대화가 들어가니까 사적인 대화는 나중에 합시다. 자, 현재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현재 K가 1부터 6까지 K제곱 더하기 2K가 나왔어요. 그럼 시그마 뒤에 보다시피 이렇게 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는 뭐야? 생각하지 말고 빨리 계산해봐. 이게 되는 거야. 그럼 K제곱이라는 건 6분의 N,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그럼 2K면은 2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리하는 과정에서 6, 지워지고 이거 약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91, 여기는 6, 7에 42다. 그래서 정답해주면 133이 나온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혹시 여기가 산수 실수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과정. 그럼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넘어가서 바로 시그마의 성질이 나옵니다. 보다시피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수열 AN에 대해서 라고 설명이 돼 있죠. 그럼 이거 뜨는 순간 뭐가 판단돼야 돼? 이거 못 구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2AK-30인데 얘가 얼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게 일단 항수 확인하시고요. 1부터 6까지다. 그러면 여기 AK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하면은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몇 번 쌓였다? 6번 쌓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게 넘어가시면 얼마 됩니까? 36. 2로 약분하시면 이 결과의 값은 얼마다?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나는 거죠. 점수 따는 거 되게 쉽죠. 근데 이건 매년 내는데 학생들이 틀린 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들한테 점수를 주려고 질문하겠다 이 되는 거야. 대신에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는 건 워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AK가 있는데 어떤 문제는 AK를 구해서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AK를 안 구하고 풀고가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구분점은 딱 하나예요. 첫 번째 오프닝에 수열 AN, BN에 대해서라는 언급이 있냐 없냐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있으면 구하지 말고요. 없으면 무조건 선 AN 구하기 후 시그마 연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6월달 오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써있죠. 수열 AN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현재 1부터 7까지 AK가 8일 때 이 값이 얼마인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정리해보면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 플러스 1이 몇 번 쌓여? 하면 7번 쌓여.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값 알잖아? 예, 그게 얼만데? 8. 그러면 여기는 16 더하기 7이니까 정답은 23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역대 모든 기출문제를 봐도 다 똑같이 풀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는 개념착사하고 워크북 같은 경우도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풀린다. 올해 수능이 역대 가장 쉬운 수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은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마지막, 수학 1의 마지막이자 수열의 마지막인 이제부터 수학적 귀납적 성질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